예,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통상 정권 말기에는 주요 기관장 임명을 차기 정부와 협의하거나 미루는 것이 관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차기 정부가 결정됐을 때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판관 7명이면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 진행에 문제 없죠? 아직까지 7명으로 헌법재판 결정을 한 데는 제가 법상 물어봤습니다. 법률상으로는 6인 이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아니고요. 7명 이상이면 심판 가능하다라고 심판 정족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헌법재판소의 자세한 내용은 다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명 발표하면서 서면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재판에 차질이 생길까봐 이제 지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법상으로는 차질 생길 일 없죠? 7명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해서 결정을 한 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상으로는 차질이 생길 일 없죠?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헌법재판소법의 법률 내용 모르세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확인을 바로 못했습니다. 그런 선례가 없다라고 지금 선회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6명으로 헌법재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왜 한대행은 그 임명을 안 했습니까? 그게 설명이 됩니까? 6명 때. 예. 왜 그때 3명 임명 거부했죠? 그때는 지금 다 아니지 않습니까? 한대행이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5월 중순 임명할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 2, 3주 전에 앞두고 임명을 강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속하게 임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분 총리께서 판단해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앞으로의 질문은 장관의 생각과 답변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답변하세요. 2, 3주 앞두고 차기 정부 출범 2, 3주 앞두고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어 보입니까? 제가 총리께서 장관의 의견을 질문하는 겁니다. 있어 보입니까? 저 생각은 예. 총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이냐고 물어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7인 이상으로 8인 정도에서 의사결정이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법도 모르면서 그런 답변을, 그런 판단들을 해오신 겁니까, 이 정부는? 그러니까 마치 7명으로는 재판이 안 될 것처럼 전제하고 그런 지명 발표를 하는 겁니다. 7명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도 검토를 안 했어요.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그런 거 조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직무정지 당하다고 지금 그건 변명이죠. 법무차관이 있잖아요. 법무차관이 충분히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행이 이런 지명을 하면 상당한 국가적 혼란과 이런 국력 소모가 될 것 뻔히 예상되는데 지명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 2, 3주 전에 급하게 임명할 필요성도 없이 했다. 저는 그래서 차기 대통령 임명권을 훔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결정문 보면 권한 대행은 예비적 보충적으로 직무 대행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 지위와 동일할 수 없다. 민주적 정당성의 차이가 있어서 권한범위 다르다. 알고 계시죠? 권리 상태와 탄핵 결정문 내용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질문 잘 듣고 취지에 맞게 답변하세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접 화면 한번 보세요.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처 작성의 헌법주석서 한국법학교수회 100명 이상의 헌법학자회의 이 입장이 모두 권한대행의 지명 권한 없고 위헌이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세요.
유력 헌법학자들, 특히 성낙인, 허영, 장영수, 차진하 교수 등 보수 성향 헌법학자들조차 대행의 지명이 권한범위 바뀌고 위헌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요약하신 이 내용이 그 내용의 전부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기존 발언과도 배치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다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권한 행사하면 안 된다, 자중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발언들과 배치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번 의원님께서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거리 상태일 때 하고 거리 상태가 아닐 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장관이 보세요. 예. 장관이 답변한 내용은 소위 거리, 사고, 구분 입장인데요. 헌법 71조에는 거리든 사고든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한덕수 대행 헌재 결정문에서 보시면 헌재는 거리든 사고든 구분하지 않고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상응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리와 사고를 구분할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명문상으로만 하면 헌법에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 조항과 헌재 결정문 다 말씀드렸잖아요. 헌재 결정문도 마찬가지지만 헌법상 제한 조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법률과 모든 학설과 모든 기관의 유권 해석을 넘어서서 자의적인 어떤 변방의 주장을 가지고 와서 국정을 할 겁니까?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주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장관이나 한대행 정도가 주장하는 이런 내용 가지고 국정을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혼란을 야기하잖아요. 법률에 따라서 국정이라면 일을 할 것입니다. 국정이라면 헌법과 법률과 유력한 견해들을 쫓아가는 게 적절한 거 아닙니까? 어때요? 유력한 견해를 어떤 기준으로 유력한 견해라고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99%가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저는 99%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관을 내려놔야 돼요. 의원님께서 어떤 근거로 99%가 그렇다고 하시는지 저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장관이 주장하는 사고라는 거 탄핵 심판 기간이 4개월 정도 됐습니다. 파면 이후 거리라고 주장하시는데 2개월이에요. 거리 기간이 더 짧습니다. 그래도 거리 기간에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까? 총리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장관의 입장을 설명해 보세요. 제 입장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의 입장을 설명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총리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 유권에서 받았어요? 제가 그 과정은 알지 못합니다. 지명 발표하는 날 국무회의 전에 간담회 했죠? 저는 그때 권한 정지 중이었습니다. 확인하고 나오셨어야죠? 확인 못했습니다. 지금 대정부 질문에 나오는 국무회의의 자세가 이렇습니까?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 상대로 그렇게 불성실하게 대응할 거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 확인해야 된다면 확인 못한 것이 제 불찰입니다만 제가 질의서 보내드렸잖아요. 질의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받았습니다.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받은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인데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 내용 이외에 제가 더 전달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를 자격 없는 자들로 채워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법률적 내란이라고 평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국헌문란이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 설명해 보세요. 총리께서 적정한 사람을 선발해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국무위원들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고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무위원 일어나 보세요. 4월 8일 국무회의 전 간담회에서 이 지명에 대해서 반대 의견 표명한 국무위원 일어나 보세요. 자, 그럼 이용호 의원님, 일어나 보세요. 질의와 관계없는 국무위원님들을 일어나라 하시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고 있는데. 질의의 내용과 방식은 제 권한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 권한입니다. 불러내시지 않은 국무위원들을 전체적으로 일어나라 마시라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정권입니다. 내란 피의자가 내란 피의자를 지명한 행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내란 피자라고 하시는데 저는 내란 생각해 본 적이 장관 얘기한 거 아닙니다. 내란 피의자의 hành 총리와 저는 입장이 똑같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수긍하시겠어요? 이 상황을?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임명을 의원님께서 강행하면 말씀하시면 저는 들어보세요. 내란 듣고 답변하세요. 혐의 있다고 듣고 답변하세요. 아무런 그건 증거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결정이 났습니다. 장관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질문을 다 듣고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임명을 강행하면 이완규 처장이 내란범 피의자로 수사사 받으러 다니고 구속, 실형 배제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완규 이런 처장이 꼴을 만들어야 어떤 행위도 되겠습니까? 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듣고 답변하세요. 헌법재판소가 희대의 웃음거리가 되잖아요. 국민들이 수긍하는 지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모든 점을 다 판단해서 총리께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장관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절차 거쳤죠? 저는 거쳤습니다. 거치는 과정에서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 작성 제출했고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했죠? 제가 인사 절차에서 있었던 일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내용이 아니고 절차를 물어보는 겁니다. 다 거쳤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했습니다. 답변 의무가 있다고요. 예.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공직기강 비서관실 1, 2차 검증 거쳤죠? 구체적인 과정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 거쳤죠? 인사와 관련돼서는 절차도 말씀드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공개됐어요, 절차. 장관이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완규, 함상훈 인사검증 요청 받은 바 있습니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검증 요청 받은 바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사검증단에서 적절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검증단에서 하는 일과 절차는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대정부 질문에서. 공무상 비밀도 아니고요. 대정부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인사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답변해왔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다 하고요. 인사검증단 제가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안 했습니다. 과거 정영식 재판관이 인사정보관리단 검증을 받았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했습니다. 그거는 그분이 본인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증 안 했죠? 인사검증 안 했다는 사실을 사실상 했다고 답변을 해야지. 자, PPT 한번 보겠습니다. 파면 후에 금요일 날 파면 결정 이후에 토요일, 일요일 거쳐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완규 처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지명할 거라고. 그리고 그날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출하고 화요일 날 아침에 저렇게 지명 발표를 합니다. 후보군 물색하고 검증하고 서류 작성 제출하고 그거 다시 검증하고 이게 가능한 절차입니까? 이 과정은 제가 답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 법무부 관여한 거 있어요, 없어요? 저는 검증 포함해서 일체 이 과정에 관여한 거 저는 있어요, 그 없어요? 당시에 직무 집행 정지 중이었습니다. 확인하고 나오셨어야죠. 통상적으로 인사검증단은 주어진 일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이완규 처장의 답변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7일 오전에 저렇게 전화를 받았고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했고 요 엄청난 분량의 공직 예비후 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겁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전에 지명 발표를 합니다. 24시간도 되기 전에 이 모든 절차가 다 완료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법무부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검증 절차 1, 2차 거쳤다면 그것까지 모조리 다 24시간도 안 돼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진행됐습니까? 이 검증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한 바 없고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정부 질문에 나오는 국무위원의 자세가 이 정도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국민을 상대로 답변하는 의무가 있는 자리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철저하게 꼼꼼하게 준비해서 나오셔야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계엄 전 언론 보도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완규 처장은 헌법재판관도 헌법재판소장으로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밀었다. 보도 아시죠? 저는 그 보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신문을 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뉴스도 안 듣습니까? 저는 보고도 안 받습니까? 집에도 사무실에도 신문을 보지 않습니다. 계엄 전 추경호 세상에 있어서 보지 원내대표가 않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완규 헌재 소장으로 언급했다는 얘기 있습니다. 누가요? 다시 제가 잘 듣지를 못해서 계엄 전 추경호 원내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완규 헌재 소장 언급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계엄 전에 이완규 처장에 대한 헌법재판관 또는 소장에 대한 인사검증 요청 법무부에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요? 팩트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권한 정지되기 전에 그런 사실은 없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매우 어색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색해요. 알고 있다 생각한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죠.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간상 24시간도 안 되는 절차 안에 저걸 다 진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엄 전에 이미 이완규 처장에 대한 재판관 내지는 소장에 대한 언급들이 오고 갔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지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의 지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파면 전에 이 지명이 결정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헌법상 자기 의무를 위반한 거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와 관련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의무 위반한 거 맞죠? 어느 한 기관에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되면 소추당한 자는 탄핵심판 종료까지 공직사퇴 불가능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면에서 공직사퇴가 5월 3일 전에 불가능하면 대선 출마 불가능하죠?
법률 검토를 좀 다시 자세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상 30일 전에 사퇴해야 됩니다. 그거는 지금 언제 탄핵이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청동 안가 누구 연락받고 하셨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민 장관 연락받고 갔습니다. 거기 4명만 모였습니까? 지금 다들 그렇게 제부터 다 그렇게 말씀을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지금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또 다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대답하세요,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제가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참석했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없었으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안가회동 다음 날 이상민 장관이 통치행위론, 사법심사 불가론 국회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 개헌 방어 논리를 협의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상민 장관의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와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몇 시간 머물렀어요? 1시간여 될 겁니다. 대화 내용은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냥 저녁 식사면 거기서 만날 이유가 없죠. 저는 그 자리를 왜 글로 약속을 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들어가세요. 김성우 차관 나와주세요. 예, 차관입니다. 김건희 씨 기갑차 무단 탑승 알고 계시죠?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실관계 법률검토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중대사안 아닙니까? 그것이 대통령실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마 확인을 하려면 대통령실 경호처가 확인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얘기하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생각 없습니다. 무단 사용인데 그럴 생각 없다고요? 그 정도가 국무회의에서 언급해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용호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그것이 선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선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념물, 군사장비, 민간인이 무단으로 다 사용하면 됩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국무회의에 그것을 올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정부 내에서 바로 잡을 조치하겠습니까? 예, 저 경호처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사 고발이든 내부 감찰 이용호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검토하세요. 예, 경호처에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들어가세요. 오늘도 한덕수 대행은 대정부 질문에 불참했습니다. 그 사유도 매우 불성실합니다. 무슨 사유로 불참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여러 가지 중요 현안과 위헌적 행태를 지적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피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 한덕수 대행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헌법 위에서 걸어다니는 공직자들이 이곳저곳 도처에 널려 있으며 이런 부분들 바로잡겠다 이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이 시간에 정작 당사자는 얼굴도 비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답변 태도와 준비는 국민들이 분명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국민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면 한덕수 대행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태도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위헌적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는 미래를 이끌어가는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